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잠들기 전에 바나나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 하나 드시고 나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나나를 지금까지 그냥 먹고 계셨다면 정말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의 진짜 효능을 단 10%도 못 누리고 계신 거거든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과 많이 공유하셔서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의사들이 최근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나나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불면증이 더 심해지고 변비는 악화되고 심지어 혈당까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바나나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오늘 밤부터 당장 숙면을 취하실 수 있고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메모 준비하시고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먼저 바나나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바나나 하나에는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속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이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또 바뀝니다.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바나나를 제대로 드시면 여러분의 뇌에서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수면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연이 만든 천연 수면제가 바로 바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마그네슘 부족 때문입니다. 바나나 하나면 해결됩니다. 실제로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바나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37% 향상됐다고 합니다. 37%요, 여러분.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비 말입니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바나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이게 장 속에서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배변 활동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은 20년 동안 변비약을 달고 사셨는데 바나나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시기 시작하면서 3주 만에 변비약을 끊으셨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음식들이 다 짜잖아요? 나트륨이 과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나나를 드시면 이 나트륨을 자연스럽게 배출시켜줘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칼륨 섭취량이 3,500mg인데 바나나 한 개에만 약 400mg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나 두세 개만 제대로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B6가 뭐 하는 녀석이냐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 대사를 돕고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드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50대 이상 성인 중에서 비타민 B6가 부족한 사람이 무려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나나 하나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바나나가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습니다. 불면증에 좋고, 변비에 좋고, 혈압 관리에 좋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완벽한 식품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손에 펜 있으시면 메모하세요. 아니면 영상 일시정지하고 스크린샷 찍으셔도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절대로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깜짝 놀라셨죠? 바나나 우유 많이 드시잖아요? 바나나 갈아서 우유 넣어서 스무디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런데 이게 최악의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서 소화가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바나나는 당분이 많고 우유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식품이잖아요? 이 둘이 만나면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평소보다 3배 이상 걸립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고요?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소화 불량이 생기고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심하면 설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소화 효소가 젊은 사람들보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바나나와 우유의 조합을 절대 금기로 여겨왔습니다. 이게 괜히 금기가 된 게 아니에요. 오랜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나나를 공복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나나 하나 먹고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거 정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에는 당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거든요. 바나나 한 개의 당분이 약 14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공복에 이렇게 당분이 많은 걸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 그 다음에는 혈당이 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되면 당뇨병의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전 10시쯤 되면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납니다. 이게 다 아침에 공복에 바나나를 드신 탓입니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공복에 당지수가 높은 과일을 섭취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2.3배 높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통계입니다. 세 번째, 바나나를 밤늦게 자기 직전에 드시면 안 됩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바나나가 불면증에 좋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기 바로 직전에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나나는 소화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자기 직전에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잠들려고 하는데 위는 바나나를 소화하느라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깊은 수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자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몸은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고 몸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밤에 소화기관이 활동하면 위산 역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밤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면 가슴이 쓰리고 목이 따갑고 기침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바나나를 차가운 상태로 드시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갑게 드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음식은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차가운 바나나를 먹으면 위장이 수축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이 둔해집니다. 그러면 바나나의 좋은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바나나는 성질이 차가운 과일입니다. 여기에다가 냉장 보관까지 하면 한 번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걸 드시면 속이 냉해지고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절대 차갑게 드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너무 덜 익은 바나나를 드시면 안 됩니다. 초록색 바나나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덜 익은 바나나가 당분이 적어서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전분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덜 익은 바나나는 탄닌 성분이 많습니다. 탄닌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비 때문에 바나나를 드시는 건데 덜 익은 걸 드시면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바나나를 감자나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다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들이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바나나를 약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나나에 칼륨이 많다고요. 그런데 고혈압약 중에 칼륨을 체내에 축적시키는 약들이 있어요. 이런 약을 드시면서 바나나까지 많이 드시면 칼륨이 과해져서 고칼륨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생기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근육 약화가 오고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바나나의 최악의 궁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유와 함께, 공복에, 자기 직전에, 차갑게, 덜 익은 상태로 고구마나 감자와 함께, 그리고 특정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바나나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바나나의 모든 효능을 100%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나나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조합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세요. 특히 호두나 아몬드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나에는 탄수화물이 많고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많잖아요. 이 둘이 만나면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균형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견과류의 지방이 바나나의 당분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포만감도 오래가고 에너지도 서서히 방출되니까 오전 내내 활력이 넘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바나나만 섭취한 그룹보다 혈당 상승폭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40%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되냐고요? 바나나 1개에 아몬드 5에서 7알 정도 또는 호두 2-3알 정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기에 정말 완벽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 바나나에 계피를 뿌려서 드세요. 이거 정말 놀라운 조합입니다. 계피는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바나나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 계피 가루를 살짝만 뿌려서 드시면 그 걱정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피에는 항산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바나나와 계피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리랑카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계피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당 수치가 평균 18%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24% 감소했다고 해요. 어떻게 먹느냐고요? 간단합니다. 바나나를 먹기 좋게 자르고 계피 가루를 솔솔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바나나를 으깨서 계피 가루 반 티스푼 정도 섞어서 드셔도 좋아요. 세 번째, 바나나와 그릭 요거트를 함께 드세요.
아까 우유는 안 된다고 했는데 요거트는 왜 되냐고요? 요거트는 발효식품이라서 우유와는 다릅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유산균이 살아 있어요. 바나나의 식이섬유와 요거트의 유산균이 만나면 우리 장 건강에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 이 조합으로 드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방법으로 만성 변비를 3주 만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이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만나면 세로토닌 생성이 더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밤에 잠도 잘 오는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고요? 그릭 요거트 한 컵에 바나나 한 개를 적당히 잘라서 넣고 여기에 꿀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아침 식사로도 좋고 오후 간식으로도 완벽합니다. 네 번째, 바나나와 귀리를 함께 드세요. 오트밀이라고도 하죠. 귀리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한 곡물입니다. 바나나와 귀리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장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의 칼륨과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만나면 심장 건강에 정말 좋은 조합이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귀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심장병 발병률이 30% 낮다고 합니다. 여기에 바나나까지 더하면 그 효과는 더 커지겠죠. 어떻게 만드느냐고요? 귀리 반 컵에 물이나 무가당 두유를 붓고 끓입니다. 익으면 불을 끄고 바나나 한 개를 잘라서 넣고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건강한 아침 식사입니다. 다섯 번째, 바나나를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차갑게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따뜻하게 데워서 먹으면 됩니다. 특히 소화가 약하신 분들, 몸이 찬 분들은 이 방법이 정말 좋아요. 바나나를 프라이팬에 살짝 구우면 당도도 올라가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식은 우리 몸의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프라이팬을 중불로 달구고 바나나를 껍질째 또는 껍질 벗긴 상태로 올려놓고 양면을 2, 3분씩 구우면 됩니다. 겉이 살짝 갈색으로 변하고 물렁해지면 됐습니다. 여기에 계피가루를 뿌리면 정말 맛있는 간식이 됩니다. 여섯 번째, 바나나 차를 만들어 드세요. 이거 정말 불면증에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면 최고예요. 바나나 껍질에도 마그네슘과 칼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거든요. 어떻게 만드느냐고요? 바나나 한 개를 깨끗이 씻습니다. 양 끝을 자르고 껍질째 냄비에 넣고 물 500ml를 붓습니다. 끓으면 약불로 줄이고 10분 정도 더 끓입니다. 그러면 물이 연한 갈색으로 변해요. 이걸 컵에 따라서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고 마시면 됩니다. 이 바나나 차를 자기 1시간 전에 마시면 정말 잠이 잘 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은 3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바나나 차를 매일 밤 마시면서 2주 만에 불면증이 사라졌답니다. 일곱 번째, 바나나와 생강을 함께 드세요. 생강은 소화를 돕고 메스꺼움을 줄이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바나나와 생강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훨씬 잘 되고 배탈이 날 염려도 없습니다. 스무디로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바나나 한 개, 생강 한 조각 엄지손가락 크기, 무가당 두유 한 컵, 꿀 한 티스푼을 믹서에 넣고 갈면 됩니다. 이게 정말 맛있고 건강합니다. 여덟 번째, 바나나의 익은 정도를 조절해서 드세요. 목적에 따라서 익은 정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약간 덜 익은 노란색 바나나를 드시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익어서 껍질에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를 드세요.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가 가장 달고 소화도 잘 되고 항산화 성분도 가장 많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완전히 익은 바나나가 덜 익은 바나나보다 항암 효과가 8배 높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바나나의 최고의 궁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견과류, 계피,
그릭 요거트, 귀리, 따뜻하게 데우기, 바나나 차, 생강과 함께, 그리고 적절한 익은 정도 선택하기. 이 방법들만 기억하시면 바나나의 효능을 100%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바나나를 보관하고 언제 먹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도 잘못 보관하면 영양소가 다 파괴되거든요. 첫 번째, 바나나 보관법입니다. 여러분, 바나나는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됩니다. 차가운 온도에서는 바나나의 효소 활동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익지도 않고 맛도 없어지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바나나는 실온에 보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나나 송이를 그냥 두면 금방 익어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바나나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세요. 꼭지에서 에틸렌 가스가 나오는데 이게 바나나를 빨리 익게 만듭니다. 꼭지를 랩으로 감으면 바나나가 3에서 5일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다른 과일과 떨어뜨려서 보관하세요. 특히 사과나 복숭아 같은 과일들도 에틸렌 가스를 많이 내뿜거든요. 같이 두면 서로 빨리 익게 만듭니다. 만약에 바나나가 너무 빨리 익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껍질을 벗겨서 비닐팩에 넣고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냉동 바나나는 스무디 만들 때 쓰기 정말 좋습니다. 얼린 바나나를 믹서에 넣으면 아이스크림 같은 질감이 나와요. 두 번째, 바나나를 먹는 시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침 공복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언제 먹어야 되느냐?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입니다. 밥을 먹고 1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안정되거든요. 이때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 급등 없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서너 시 간식으로도 아주 좋아요. 이 시간대에 배가 고프고 졸리잖아요? 바나나 하나 먹으면 에너지가 올라가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자기 1~2시간 전에 바나나를 드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나나 차로 마시면 더 좋고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늦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고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세 번째, 바나나 섭취량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1~2개가 적당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1개 이하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칼륨이 많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네 번째, 바나나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껍질을 벗겨서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견과류와 함께 계피를 뿌려서 요거트와 함께 귀리와 함께 먹으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먹을 때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바나나의 식이섬유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수분이 필요합니다. 바나나 먹고 나서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 번째, 바나나 선택법입니다. 마트에서 바나나를 살 때 어떤 걸 골라야 하느냐?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당장 먹을 거면 노란색의 갈색 반점이 조금 있는 걸 고르세요. 이게 가장 달고 맛있습니다. 며칠 뒤에 먹을 거면 초록빛이 살짝 도는 노란색을 고르세요. 집에서 익히면 됩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고를 때 껍질을 잘 보세요. 상처가 없고 너무 무르지 않고 곰팡이가 없는 걸 고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바나나 활용법입니다. 바나나가 너무 익어서 검게 변했다고 버리지 마세요. 이걸로 바나나 빵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팬케이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바나나 1개를 으깨서 계란 1개와 섞어서 프라이팬에 구우면 정말 맛있는 팬케이크가 됩니다. 밀가루도 설탕도 필요 없어요.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이 됩니다. 일곱 번째, 바나나와 운동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바나나를 운동 30분 전에 드세요. 바나나의 당분이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 힘이 나고 지구력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많은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바나나를 먹습니다. 테니스 선수들이 경기 중간에 바나나 먹는 거 보셨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도 바나나가 좋아요. 운동하면 근육에서 글리코겐이 소모되는데 바나나를 먹으면 이걸 빠르게 회복시켜 줍니다. 8번째, 바나나 효과를 높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바나나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 이상. 잠을 충분히 자세요. 하루 7에서 8시간.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만이라도 걷기 운동을 하시면 바나나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바나나 보관법, 먹는 시간, 섭취량, 선택법, 활용법, 운동과의 관계,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 정말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바나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죠? 바나나를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바나나를 제대로 먹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나나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자기 1시간 전에 바나나 차 한 잔 마셔보세요. 정말 잠이 잘 올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바나나에 아몬드 몇 알 함께 드셔보세요.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칠 겁니다. 그리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바나나와 그릭 요거트 조합 꼭 시도해 보세요. 2주만 드시면 정말 효과를 보실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바나나를 어떻게 드시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보시고 놀라신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좋습니다. 함께 건강해집시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나올 건강 정보를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구마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고구마를 이렇게 먹으면 당뇨가 악화되고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안정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배운 바나나 먹는 법,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이야기방,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